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오늘은 PwC 3일 회계법인에서 나온 CS 2025 미리 보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PwC에서 나왔던 CS에 관련된 예상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S의 주제는 몰입입니다. 이 몰입이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요것만 봐도 CS의 주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몰입해서 봐야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국가, CS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158개국이고 참가 기업은 4,500개로 작년 대비해서 29%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세계의 어떤 IT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CS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기술 트렌드 변화를 드릴게요. 일단 매년 조금씩 트렌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은 뭐 디지털에스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예전에 자율주행부터 시작했는데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차세대 교통, 그 다음에 모빌리티, 뭐 옛날에 현대차가 이제 가면서 좀 유명해졌는데 요게 이제 첨단 모빌리티로 좀 바뀌었습니다. 요 어떤 맥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는 뭐 예전부터 컨셉으로만 있었지만 결국에 2023년도에 오픈 AI가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당연히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도 살아있고 로봇도 일단 살아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틀린 점은 바로 로봇이라는 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뭐 여기 있으면 뭐 우주테크라든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내용들은 지금 다 여기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2024년 대비해서 25년 CS에 달라진 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주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몰입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를 이미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이미 주식시장이 핫하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기조연설은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황 이외에 뭐 다른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젠슨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젠슨황이 로봇이나 이런 로봇 관련된 CPU들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자세하게 다른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는 인공지능이 좀 화두였다면 올해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로봇도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S의 주요 테마는 당연히 인공지능 AI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워드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빌리티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결국엔 저희가 자율주행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드론 관련, 중국 관련 규제와 드론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내에 in-vehicle entertainment 등 인포테인먼트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네, 저희가 그 관련해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앞으로도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관련 섹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쭉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이해서 하겠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의 중심은 AI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모빌리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미 모빌리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드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 규제와 관련된 드론 이슈를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모빌리티 내 인포테인먼트, 인비이클 엔터테인먼트 요거 관련해서는 4단계 자율주행에 있을 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겠다. 여기서 로봇은 인간 안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 내용을 좀 해볼게요. 인포테인먼트에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냐. PwC의 자료에 좀 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규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안도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이 왜 중국을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냐면 중국은 21년도 기준으로 미국 드론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반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DJI 거예요. 저도 카메라나 이런 거 다 DJI 걸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DJI 내용들이 저희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규제와 관련된 실행 여부,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월 20일에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2.0의 행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결국엔 미국의 법이 지금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중국을 옥죄는 이런 드론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드론의 일단 그 시장 점유율은 9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중국한테 넘어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내에 중국의 드론들이 많이 떠다니는데 과연 이게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어떤 컨텐츠나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가지고 중국에서 가져갈지 모르는 얘기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드론 관련된 얘기가 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드론들이 규제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나 뭐 개인들이야 뭐 어쨌든 뭐 그냥 사도 됩니다만, 일단 미국 기업들에는 이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기업들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스카이디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 스카이디오가 그래도 이제 그 펀딩 밸류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 2달러로 4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시가총액은 뭐 최소한 뭐 4조 이상, 뭐 10%를 받았다고 치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펀딩 밸류가 3빌리언이라고 하니까 30억 달러, 3조 밸류네요. 그래서, 3조 밸류의 강한, 굉장히 큰, 비상장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상장 주식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상장 주식에서는 요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용 드론, 그냥 결국에 드론이 지금은 개인용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군사용으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중점을 가지고 중국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미국의 규제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CS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CS에서 중요한 거는 2024년도에 헬스케어 24년도와 5년도가 다른 점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24년도에는 헬스케어 IT 관련 제품들이 많았다면 25년도에는 확연하게 로봇 카테고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4년, 그 다음에 요게 2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3일 PwC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 로봇입니다. 여기 로봇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뒤에 밑에 있는 건 안 가져왔는데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혁신 기업으로 혁신상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로봇을 위한 두뇌를 런칭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최근에 주춤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결국 로봇 시대로 가기 위한 초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내용을 넣어놨고요.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알고 있는 AI는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로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생성형 AI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엔 생성형 AI를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빅테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대기업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AI 관련된 시장들의 성장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비슷한 어떻게 AI 성장과 비슷하지만 성장률은 AI 에이전트보다 훨씬 더 높고 북미 시장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저희가 빅테크 너무 올라서 투자하기 싫다라고 해도 결국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미국을 빼놓고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의 또 근거가 뭐냐면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에는 AI 윤리를 지금 규제화하는 그런 거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어떤 개인정보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건 사실 중국이랑 유럽밖에 없잖아요. 일본 뭐 이 정도.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발전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만 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못 들어오게 규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금융이 강한 영국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위반을 계속 때리는 이런 규제만 지금 하고 있고 유럽은 지금 현재 의사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미국 대비 발전이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결국엔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대기업의 드라이브가 없으면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서버 투자, 그 다음에 사람 투자, 뭐 개발자 투자,
이런 것도 정부의 예산 이런 것들이 모두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양자 컴퓨터 제가 아는 정도 수준이면은 이게 완성화 되면은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은행이 뚫린다. 요런 정도만 제가 이 컨셉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양자 컴퓨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초고속 대용량 컴퓨터 기술을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보통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게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랑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은데 사실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CES에서 벌써 나왔다는 거는 AI 다이음으로 주목할 기술로는 양자 컴퓨터를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CES가 끝날 때쯤에 양자 컴퓨터가 조정을 받는다면 결국엔 CES에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먼저 선취매를 하고 CES가 시작하면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주가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양자 컴퓨터의 주가들과 이제 CES가 끝나는 그런 기간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양자 컴퓨터 역시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 산업은 다 미국이 가져가니까 빅테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너무 뻔한 종목들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양자 관련해서 미국의 법 제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법 제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 그다음에 에너지부 저희가 DOE라고 하는 양자 리더십법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 두 개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 보면은 기초 연구에서 실용적 응용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돼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있는 뭐 과학자나 아니면 빅테크의 연구 개발자진이에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논란을 있어서 저희가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방향이고 정부가 이미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다. 다만 실체가 안 나오는 업체들이 많을 수 있으니 일단 주가가 빠질 때는 고점 대비 뭐 15%에서 25% 이상 빠진다면 추세 이탈을 한다면 이제 도망가야겠죠, 투자자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최소 1시간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1에 in AI끼리의 연결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AI의 어떤 책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AI의 초연결, 그러니까 뭐 초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사람과 사물이 물리적 가상 공간에서 경계 없이 만나는 IT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뭐 엣지 컴퓨터, 뭐 온 디바이스, 클라우드 AI 다 지금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관심 있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이제 뭐 단순히 연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실시간, 이제 자율주행이나 원격 수술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 인지력이 향상이 돼야 되죠. 계속 업데이트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멀리서 드론 같은 경우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율적인 대응 능력 확보가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인프라 구축이 갖고 오면서 이러한 3가지 요인들이 어떤 AI에 있어서 어떤 확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강화되죠. 이제 시장이 예측하고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런 AI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면서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비즈니스가 단순 반복한 업무를 자동화시키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 저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데 원래 외부 아웃소싱을 하다가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해도 그렇게 물론 퀄리티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돈에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생산력이 향상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흔히 저희가 노가다가 많아지는 푸드, 뷰티, 퍼스널 케어, 패션 테크 뭐 이런 쪽에서 두드러진다는 거. 다 인력이 필요한 어떤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농업, 물류 이런 데서도 밸류체인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강조 드릴 거는 이제 Responsible AI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AI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나 보안 위협을 나올 수밖에 없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정성이 계속 기술이 부과되고 있고, 데이터 암호,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거야 뭐 블록체인 기술로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사용자 인증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한 사용자 인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앱을 만나보면 옛날에 앱에 다 이렇게 공인인증서 그 번호 써가지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요즘에 페이스타임 하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AI가 발달되면서 사기도 발달되는데, 금융사기를 이제 미리 문자나 SNS로 탐지하고, 그 다음에 사기 전환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감지해내는 AI들을 이제 하는데, SK텔레콤이 이걸로 상을 받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AI 산업에 적용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에 등록이 되는데,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드론하고 당연히 자율주행 이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뭐 여러 쪽의 산업에 걸쳐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테마 중 하나인 사실 자율주행,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 커넥트카 전기차는 매번 CES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룰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제 차 안의 인포테인먼트가 CES에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코닝 등이 차량 내부에 몰입형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쪽에 되는 거. 저희가 PBV라는 이동형 솔루션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기술 방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무인화까지는 뭐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관제 시스템 연동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 있는 어떤 유리 커버 글라스를 이제 주대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업체들이 차내 활용 공간이 커지면서 많은 인터랙티브한 이제 표면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는 점이 더 빨리 시장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중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업체들 중에 한국의 스타트업이 몇 개 있는데, 사실 뭐 SOS 랩이나 아니면 에이럭스나 이런 드론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좋은 점이 아마 CES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CES가 끝나는 기간에 과연 이 회사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CES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 콘텐츠나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노가다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비즈니스는 제작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의 질적 향상, 영상 콘텐츠 창작 범위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AI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미치지 않았지만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제작비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텍스트를 이미지 전환한다든지 영상화 편집, 영상 제작 편집 시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혁신의 미래예요. AI를 넘어서 다음 기술 혁신은 공간 컴퓨팅하고 인간 안보인데, 공간 컴퓨터는 이제 애플이 먼저 보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망했죠. 그래서 인간 안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안보 하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어떤 다른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조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식품, 의료,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존엄과 뭐 범인류적인 안보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25년도부터 주요 부재로 부각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있는 업체들을 한 두 가지 정도 보면은, 일단 웅진 싱크빅이 이제 북스토리라는 걸로 모바일 태블릿으로 실시간 책을 디지털에서 읽어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처음 여기를 통해서 알았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노 CM 뭐 이런 일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의족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로봇형 의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업체들, 인간 안보에 참여된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AI 웨어러블 기기, 뭐 청취를 위한 무선 마이크, 결국 인간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보면 뭐 로봇 시스템, 의료 로봇 그리퍼, 뭐 이런 내용들, 뭐 식기형 맛을 향상시키는 식기형 기기, 다 인간을 도와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기술혁신의 방향성이다. 결국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인간에 붙어서 가장 편의를 줄 수 있는 생성형 AI는 결국 개인화된 로봇, 휴머노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PwC의 요약 및 관련 아이디어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PwC의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재해석한 거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마지막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AI 산업은 생성형 AI 산업보다 AI 에이전트의 성장률을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에이전트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엔 투자에 있어서 AI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시대 인재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데에서도 빅테크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한국은 지금 뭐하고 있나요? 네, 인공지능이 다양한 산업의 효율성과 프로세스를 개선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만든 어떤 플랫폼이랑 아니면 그걸 도와주는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분야 푸드테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로 지금 이미 많이 가고 있다. 뭐 3단계가 있으면 2단계 거의 초반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이제 더욱더 진화해서 기존의 메타버스가 했었던 어떤 소프트웨어가 AR, XR, VR 등 하드웨어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럼 로봇은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인간 안보 테마로 들어가면서 2024년 대비 강조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제일 핵심은 사실 로봇입니다. 로봇과 드론. 모빌리티에서 드론 관련해서 미 의회의 입법, 뭐 국방수건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규제에 관련된 제도적인 준비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주가는 선반영하고 트럼프가 임명이 되면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양자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저희가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현실적으로 반영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 기술 혁신상의 로봇이 아까 많아지면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들어가는 어떤 CPU를 만들겠다, 뭐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코멘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로봇주로 이제 바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코멘트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제 뭐 인력이 많이 인풋이 필요한 컨텐츠 제작이나 게임 업계, 그 다음에 제작 프로세스 효율화,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PwC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이걸 보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미국 정책, 중국의 드론 규제, 양자 컴퓨터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빅테크의 우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CES를 뭐 가본 적은 없지만 뭐 리포트는 여의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많이 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의 변화를 저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꾸준히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제 옆집 부자용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 콘텐츠들을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링크로 들어오시면은 한 달 동안은 콘텐츠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방송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저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부자용의 데니어스 감사합니다.